굿티비가 이웃들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제공하는 밥퍼 나눔에 동참하고 선한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자립 의지를 가진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 재진입을 돕는 카페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낙태법 관련 논의가 1년째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하는 가운데 현장에서의 혼란도 상당합니다. 제1호교회가 부산시를 상대로 낸 집합금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예자연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한 9번째 농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티비 뉴스입니다. 33년간 한자리에서 묵묵히 소이웃에게 따뜻한 밥을 제공해온 곳이 있습니다. 노숙인 무료급식의 대명사로 불리는 다일 공동체 밥퍼 나눔 운동본부인데요. 그런데 최근 코로나19에 노후된 건물 공사까지 겹쳐 사역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굿티비가 밥퍼 나눔 사역에 동참하고 앞으로도 선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나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이 트기도 전 밥퍼 나눔 운동본부 내 식당에는 도시락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분주합니다. 코로나19로 개인 자원봉사자가 급감하면서 사역이 중단됨에 따라 굿티비 임직원 30여 명이 밥퍼 나눔에 함께하고자 자원봉사자로 나선 겁니다. 혹여나 모자랄까 도시락에 밥을 꾹꾹 눌러 담고 따뜻한 국도 정성스레 포장합니다. 이날 준비한 식사는 총 600인분. 방역 지침 준수를 위해 귀가해서 먹을 수 있도록 총 1,200개의 빵과 600개의 도시락을 차곡차곡 쌓아놓습니다. 현재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밥퍼 본부는 공사로 인해 배식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끼니를 거르는 이웃들을 외면할 수 없어 매일 공사가 시작하기 전 새벽 이른 시간에 도시락을 만들어 아침 식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른 새벽부터 나와 도울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손길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건데 굿티비 임직원들의 이날 나눔 사역의 참여가 밥퍼 측에는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전철이 첫 차가 5시 20분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를 타고 왔다면 못 왔을 거예요. 대부분 자기 택시나 뭐 이렇게 자기 그거를 다 투자를 해서 오는데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많은 인원이 예상보다 더 많은 인원이 와주셔서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세요. 아침 8시가 되자 도시락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고 굿티비 임직원들은 자리를 옮겨 밥퍼를 찾은 이웃들에게 직접 포장한 도시락을 손수 전달했습니다. 네, 어려운 때 저희들이 아침에 일찍 와서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다일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는 미자립 개척교회에 힘을 보태고자 시작된 굿티비의 천사교회 지원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굿티비에 1,004만 원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다일 공동체는 후원금이 부족해 리모델링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일조하기 위해 나눔의 손길을 보태 의미가 더욱 큽니다. 굿티비는 오늘 정말 새벽에 와서 봉사해 준 첫 번째 우리 직장 팀이에요. 우리 굿티비가 미자립 교회들을 위해 얼마나 많이 애쓰는지 모릅니다. 그 미자립 교회들 또 문 닫을 위기 속에 있는 교회들 제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애쓰고 있는 굿티비, 저희도 굿티비 한 가족으로 그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기쁘게 헌금을 했습니다. 굿티비는 앞으로 분기별로 임직원들의 밥퍼 나눔 봉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다일 공동체와 선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소외 이웃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두 기관의 섬김이 어려움 속 고군분투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굿티비 뉴스 하나은입니다. 노숙인들에게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하는 것만큼 자립을 도울 수 있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립의 의지를 가진 노숙인에게 바리스타 전문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의 일원이 되도록 돕는 카페가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능숙한 손놀림으로 직원들이 커피를 내립니다.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세대가 일하는 이곳은 서울의 한 대학가 골목에 위치한 로로카페입니다. 지난달 24일 오픈한 로로카페는
서울 용산구 3.1교회가 자립 의지를 가진 노숙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돕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로로카페는 길 잃은 사람들이 만난 길 위의 예수님이란 뜻입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겐 노숙인이란 수식어 대신 길에서 만난 식구로 불립니다. 사회 구성원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에게 로로카페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로로카페는 직원들에게 삶의 활기를 되찾아주고 새로운 꿈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로로카페는 길 잃은 사람들 다시 도와주는 데고, 저처럼 힘드는 사람들 제가 2호점 카페 찾아서 그분들을 제가 일을 시키고 싶어서 제가 마르지 않는 샘이 되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진짜 희망이 되고 싶고, 누구든지 이곳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힘든 가운데서 다 만났기 때문에 보람되고 이 길을 열어주는 곳이니까 저희한테는 되게 희망차고 꿈을 가지게 하는 곳, 그곳이 바로 로로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상시 매장을 열어 노숙인 자립 기반을 제공한 건 이번이 국내 첫 사례입니다. 3.1교회가 기획하고 공정무역 커피 브랜드 비마이프랜드를 운영해온 기아대책이 사업 전문성을 더했습니다. 3.1교회는 지난 15년간 서울역을 중심으로 노숙인 지원 활동을 펼쳐왔고, 로로카페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 재진입을 돕기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3.1교회를 통해 직원으로 선발된 이들은 전문적인 교육과 실무 경험, 자립 관리 활동 등 체계적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 출근을 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너무너무 생기가 돌고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서 2호점이든 3호점이든 계속 만들어 나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이런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다 교회가 갖게 되었습니다. 3.1교회는 앞으로도 선한 의지와 전문성을 가진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노숙인들이 새로운 희망을 실현하고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정부가 지난해 낙태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낙태를 반대하는 목소리에도 국회에선 1년 동안 해당 법과 관련된 논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현장에서의 혼란이 상당합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입법 공백 상태로 약 1년이 지났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작년 12월 말까지 헌법 불합치 상태로 법을 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 입법 공백을 만들었고, 사실 낙태죄 없기를 바라는 분들은 이 입법 공백을 이용하고 있죠. 1월 1일이 되자마자 낙태죄는 없어졌다. 그런데 형법에는 엄연히 낙태죄 조항이 살아있고요. 문제는 생명의 소중함 등을 이유로 낙태를 반대하는 여론이 확산했음에도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낙태법이 폐지된 듯이 행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존 낙태법에서는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낙태가 금지됩니다. 다만 산모나 배우자에게 질환이 있는 경우, 성범죄나 근친 관계 간 임신 등에는 임신 24주 이내에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입법 예고한 낙태법 개정안에는 임신 14주 이내라면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도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미성년자의 낙태도 허용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장에서의 혼란도 상당합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간 동안 낙태율이 더 늘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법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의뢰가 오는 거고, 또 전문가는 거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낙태법이라는 거는 이제 아기의 생명을 존중하는 법은 이제 불필요한 낙태를 막을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기도 합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은 임신 5주 3일 정도면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고, 임신 10주가 되면 사실상 사람과 똑같은 모습으로 바뀐다고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자유로운 낙태가 허용되면 태아의 생명은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까지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국회에는 낙태죄 관련 법안이 7개 정도 발의가 되어 있지만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계류만 시켜놓고 국회가 21대 국회가 끝날 수도 있거든요. 언제 논의될지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낙태죄 없애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문화와 여론 조성에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입법 공백으로 인한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 불필요한 낙태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생명 존중에 대한 이해 없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을 앞세워 무조건적인 낙태가 확산하지 않도록 법제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불경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예자연이 19일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부산시의 세계로교회 집합금지 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날 부산지법 제2행정부는 부산 세계로교회 등이 부산광역시장을 상대로 교회 예배 집합금지 명령을 취소하라는 예자연 측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예자연은 이번 행정소송의 결과가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밀리거나 잊혀져선 안 된다는 사실을 불인정한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에 좌시하지 않고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농촌교회와 도시교회의 상생을 위한 농도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해 9년째 진행 중인 농도 한마당은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올해도 아산, 송악, 다람이 영농조합에서 개최됐으며 전국의 감리회 소속 100여 개 교회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김장김치 1000박스를 만들어 지역 아동센터와 청소년 쉼터, 노숙인 지원시설 등에 전달했습니다. 이철 감독회장은 농도 한마당이 앞으로 전국 곳곳으로 확대돼 농촌교회와 도시교회를 잇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교단 선교실무자 대표회가 최근 북미 선교기관과 교회, 교단 등을 탐방했습니다. 방문팀은 지난 1일부터 보름간 은퇴 선교사 마을인 에서팀 베프티스트 홈즈, 성경 번역을 하는 위클리프 국제본부, 올랜도 CCC 국제본부 등을 방문해 선교 노하우와 운영 방법을 조사했습니다. 또 미국 남침내교 해외선교부와 감리교 본부도 방문해 관계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KWMA는 미국 선교계 탐방 리서치는 한국교회 선교 동원 운동과 미래 선교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석예술대학교 영상학부 박은혜 교수가 문화체육관광부 주최로 열린 와프 2021 대한민국 애니메이션 아티스트 어워드에서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박 교수는 독특한 스타일의 포토 컷아웃 방식의 애니메이션, 허풍선이 음악쇼를 연출해 K 콘텐츠의 우수성을 널리 알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 교수는 앞으로도 한국의 영상 콘텐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19일 사흘 연속 3,000명대 확진자 규모가 이어지고 있다며 고령층 환자가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 따라 수도권 지역의 신속한 병상 확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역 긴장감 완화로 인한 최근의 확진자 수 증가세를 줄일 수 있도록 지난 17일까지 운영했던 정보합동 특별점검단을 오는 22일부터 4주간 다시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시행된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끝나자마자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 논술 및 면접고사와 정시 전형이 시작됩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2학년도 수시 대학별 전형은 이미 지난 9월에 시작돼 4년제 대학 기준으로 대학별 평가 일정의 72%가 이미 진행됐으며 나머지는 이번 주말부터 2주간에 몰려 있습니다. 이번 주말은 최대 21만 명, 다음 주말은 최대 22만 명의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을 치릅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 12월 30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입니다. 오는 22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전면 등교를 시작합니다. 지난해 초 국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한 후 약 2년 만에 전면 등교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수도권 전체 학교 중 약 97%가 전면 등교를 시행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교육부는 전면 등교를 대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 지역에 학교 방역 인력과 예산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로 인해 금융권에서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는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아파트 미입주 사유와 관련해 잔금 대출 미확보라고 답한 응답자는 34.1%입니다. 직전 달과 비교해서는 7.4%포인트 늘었습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년 2월로 예정된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 보이콧이란 선수단은 보내되 통상 올림픽 개막식과 폐막식에 파견하는 정부의 고위급 대표단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백악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검토가 중국의 인권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최종 결정을 내릴 경우 유럽을 중심으로 연쇄 외교 보이콧이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대만이 현지 시간 18일 리투아니아 수도 빌뉴스에 자국을 대표하는 공간을 공식 개관했습니다. 유럽 지역의 대만의 외교 공간인 대만 대표부가 신설된 건 18년 만입니다. 대만 외교부는 이날 리투아니아 주재 대만 대표부가 18일 공식 운영을 시작한다며 현재 라트비아 주재 대만 공간 책임자인 에릭 황이 대표부를 이끌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성명을 통해 대만 대표부 설치는 극히 터무니없는 행위라고 비난하며 리투아니아의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찰스 에번스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이 예상보다 일러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연방준비제도 내 대표적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에번스 총재는 내년 기준금리를 인상하는데 6개월 전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채권 매입 프로그램이 완전히 중단되기 전에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글로벌 전기자동차 업계 1위인 테슬라에 대한 미국 소비자 신뢰도가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소비자 전문 매체 컨슈머 리포트에 따르면 차량 소유주 30만 명을 대상으로 28개 글로벌 자동차 브랜드 신뢰도를 조사한 결과 테슬라가 27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후로는 테슬라의 SUV에서 자체 패널 불량, 트렁크 내부 누수, 에어컨 문제 등이 꼽혔습니다. 1위부터 3위까지는 일본 렉서스와 마쓰다, 도요타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나라 현대차는 11위, 기아는 19위를 기록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날씨 보이다가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온 이후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추위가 찾아올 전망인데요. 평년과 비슷한 추위지만 따뜻했다가 추워지기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강릉과 광주 19도로 예상됩니다. 대전과 전주는 17도, 부산은 20도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의 수확을 감사하는 데서 유래된 만큼 추수감사절엔 평소보다 더 감사하게 되죠. 그런데 한 기관의 조사 결과 기독교인들은 감사의 중요성은 알지만 표현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별한 날뿐 아니라 평소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